예, 오늘은 저 귀한 그 손님을 모시고 대담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중요시되는 정책이고 또 우리의 어떤 가야 될 비리이기 때문에 오늘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김상곤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중심으로 교육계에서는 좀 급격한 변화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능 과목 변경, 그리고 절대평가, 더 나아가서는 자격고사화 논의, 그리고 자사고와 특목고 재지정 여부, 또 우선 선발권 폐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경기도에서 이제 시작된 그 혁신교육의 전국 확대 등 이 수월성 교육에서 보편적 교육으로 이 축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김상곤 장관께서 경기도 교육감으로 그때 있을 때 경기 혁신 교육을 처음부터 구상하고 설계하신 분으로 굉장히 알려지신 분입니다. 송주명 우리 한신대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교육 생태계의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던 혁신 교육의 성과와 이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지금 요즘 의장님이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 임기는 작년 6월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민교협에서 최종동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굉장히 좀 궁금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이제 처음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질문지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예. 그 혁신교육을 처음 구상을 하시기도 했고 또 이제 정책으로 펼치시기도 하셨는데 그 숨은 주역으로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09년에 우리 이제 당시에 이제 김상곤 교육감 후보셨죠. 근데 당시에는 우리 민주적 진보적 지식인 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김상곤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민선 일기 교육감으로 출마를 하시는데 그분의 이미지와 철학에 맞는 교육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그때 어쨌든 고민을 한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은 공교육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 같은 이 보통의 시민들의 자녀들, 우리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공교육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자녀가 똑똑해지고 이 시대의 주인으로 바로 올곧게 성장을 해서 우리 이 아픈 시대를 주도해 가지 않으면은 참 큰일 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특히나 이제 당시에는 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도 좀 많은 부분들이 침체가 되고 그랬는데 그 공교육을 혁신함으로써 사회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혁신교육이 바로 거기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때 참 괴리감을 많이 느끼기도 했고 좀 자괴감을 느꼈던 우리 서민 가정에서는 굉장히 좀 나름대로 굉장히 환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원조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그렇죠. 그 내용 자체가 사실 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추 내용은 좀 어떤 거? 예. 2009년도에 저희가 지금 나중에 혁신교육으로 이제 명명이 됩니다만 2009년도에는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주요한 정책이 1번이 무상급식, 2번이 혁신학교, 3번이 학생인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그때 보궐선거를 통해서 1년 교육감으로서 열심히 실천하고 사실은 그 실천을 위해서 싸워오신 거죠. 그리고 2010년도 이제 두 번째 선거에 돌입하면서 이런 교육의 폭과 깊이를 좀 더 확장시켜서 혁신교육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첫 번째 1번이 혁신학교, 2번이 창의지성교육, 3번이 보편적 교육복지, 4번이 참여협육이라서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교육을 함께 만든다라는 이 네 가지 교육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제가 이제 주로 쭉 담당을 해온 부분들은 혁신학교 만들기, 교육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하는 창의지성 교육, 나중에 이제 학생인권에서 더 나아가는 문제의식으로서 학교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을 쭉 추진을 해오게 됐고,
이 교육들이 중심이 되면서 나중에 전국으로 쭉 확산되는 전국적인 혁신 교육의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그럴까요? 요것이 되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또 고민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보시면. 고민들이 사실은 꽤 깊었죠. 어떻게 이 정책들의 이제 내용들을 하나로 엮어낼 것인가 이제 하는 쉽게는 진행되기가 사실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혁신 교육을 지켜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 교육의 가치를 이제 당시보다도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가치를 당시에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혁신 교육은 민주주의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우리 학생들의 의지, 그리고 학생들의 희망, 교사들의 준비와 교사들의 주체성, 그리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 부분들을 모아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가 평등성입니다. 아까 우리 공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보통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학교에 오는 아이들의 편차가 심해집니다. 이 부분들을 넘어설 수 있는 조건의 평준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공교육이 창의적인 생각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공교육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현명하고 똑똑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현 시대의 우리 사회 주역들로 중심적인 그야말로 주도자들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공공성의 철학.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가치관들을 그때 정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2014년까지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기본 가치로 경기교육에 딱 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